고민 댓글 읽어드릴게요. 대디님, 저는 대구에서 요식업 프랜차이즈 점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대디님이 홈플러스 점주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고민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처음에 대표의 유명세와 인지도 때문에 시작한 프랜차이즈인데 예상보다 너무 심각한 갑질과 부당한 강요 때문에 정신과를 다닐 정도예요. 전 당연히 본사 직원들에게 잘하려고 하고 최대한 예의 있게 하는데도 나이도 훨씬 어린 직원들이 얼마나 말을 막 하는지, 대디님도 프랜차이즈 할 때 본사의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들어서 혹시 그런 일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글만 봐도 옛날 생각이 나서 화가 나는데요. 대표의 유명세와 인지도라는 말을 들으니까 대충 어떤 프랜차이즈인지 알 것 같은데, 일단 사연 주신 감독님께서 지금은 당장 그 사업을 접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앞으로의 생계가 어떻게 될지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의 경험담 이야기가 당장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천성이 선하신 분들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웃어 넘기면 언젠가 그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일단 사람이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지 않고 좀 쫄아있고 위축되어 있으면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대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동안 영상에서도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지만, 내가 굽신거리면 상대방은 나를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뒤탈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를 하는 인간들이 제 느낌상에 한 70-80% 이상이라는 게 큰 비극인 것 같아요. 나를 낮추면은 그거에 맞춰서 자신도 같이 낮춰주는 사람들이 소수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도 하는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정신과를 갈 일도 없어지겠죠. 정신과를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참는 바람에 화병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분의 본사 직원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갑질하고 부당한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 말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저는 겁이 많은 성격이라서 목소리가 떨려서 안 나와요 라고 한들 목소리를 떨리면서라도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살면서 나를 비굴하게 낮췄던 시절이 딱 2번 있었어요. 그 2번 중에 하나는 25년 전에 군대 이등병일 때, 서해 나가서 가장 나를 낮췄던 시절은 바로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란 걸 해봤던 그 시절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운영하던 시절에 전 말 그대로 슈퍼 을이었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굽힐 필요가 있었나 생각 드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단 사연자분께 묻고 싶어요. 지금 사연자님의 그 친절, 혹시 상대방의 갑질을 훈련시키고 있지 않나? 제가 어떻게 슈퍼 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내가 슈퍼 갑이 되면서 본사 직원들을 쩔쩔매게 만들었는지, 제가 예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맹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건데요. 본사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죠. 본사 직원이 점포로 오면 괜히 신경 쓰이고 긴장되고 유통기한이나 진열 문제로 꼬투리 잡을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이 말이 제 입버릇이었죠. 예전에 한번 무례한 본사 지역장한테 시원하게 한 방 먹인 적 있지 않았냐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건 훨씬 나중 일이고 지금 말하는 건 초창기 때 이야기예요. 본사 직원 중에서도 괜찮은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땐 제가 30대 초반의 어린 점주였고 본사에서 오는 직원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훨씬 어리니까 제가 대우를 해주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본사 직원들은 하나같이 무례하고 건방지고 지멋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점포에 들어오면 인사부터 하는 게 아니라 카운터 쪽 컴퓨터에 떡하냐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알바생들한테 여기 캔커피 하나만 갖다 줘봐 라면서 명령하고, 이모뻘 되시는 캐셔분들에게도 반말조로 말하기도 하고, 점포 다니면서 매대 발로 툭툭 치고 다니면서 반말도 아니고 이건 존댓말도 아닌 말로 점주님 일로와, 요즘 매출이 왜 이래? 아니 왜 행사 발주 이거밖에 안 났어? 10개 더 추가해. 제 입장에서는 그 본사 직원들이 각 점포마다 점수 매기는 게 있고 점포를 평가하는 게 있어서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네네 웃으면서 기분 맞춰줬단 말이에요. 괜히 저랑 저희 점포를 나쁘게 평가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요, 퇴직한 본사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본사 직원들이 와서 점포 평가하고 점주 평가하는 게 별 의미가 없대요. 아무튼 심리학에는 조작적 조건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행동 뒤에 보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이 강화된다는 이론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무례하게 군 행동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웃으면서 친절 베풀면 상대방의 뇌는 얘한테는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보상, 친절이 오는구나 라고 학습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래요. 친구와의 관계, 직장 상사, 연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다 그래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그들의 갑질을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었던 거죠. 이 동양고전의 한비자에는 이런 권력관계를 아주 냉혹하게 표현한 게 있어요. 이 군주가 신하를 너무 믿고 사랑하면 신하는 반드시 그 사랑을 이용해서 그 군주를 능멸한다. 이거를 비즈니스 관계로 바꿔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는 걸 들키는 순간에 이 관계의 저울은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기울여져요. 확. 근데 전환점은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계약 만료. 제가 3년 넘게 영혼을 갈아 넣었지만 남은 건 모아놓은 돈을 모두 까먹고, 이 만성 피로에 스트레스에 탈모에 성격도 나빠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던 때라서 그만두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나? 라고도 생각했는데, 당시에 가게 그만두면 목수 기술을 배워서 기술직으로 바꿔볼까 하던 찰나여서 그래 4년째가 되었을 때 계약 만료하자,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더 이상 안 하면 그만인데 여기 가게 그만두고 나가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지금은 동네 아저씨들인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착하고 순한 점주의 가면을 벗고 원래 제 성격대로 행동했어요. 이 본사 직원이 평소처럼 건방진 말투로 부당한 명령을 하러 왔는데 바로 발주 문제였어요. 이게 가맹점에서는 본사에서 밀어넣기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점주가 발주한 걸 무시하고 지 멋대로 본사에서 물건을 집어넣어서 강제 판매하기에는 아주 나쁜 행동이거든요. 점포에서 행사 물품 발주를 많이 해야 지들의 성과급도 올라가고 지들 직원 평가가 올라가는 게 있어서 본사 직원 애들이 점주들에게 압박이 아닌 압박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주에 행사가 삼겹살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점포에서 그동안 판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평균적으로 삼겹살 데이 행사 기간에는 하루에 10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풍성하게 20팩을 깔아놓고 판매 추이를 보고 나서 또 추가 발주해야 하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FC가 점포에 와가지고 점주님 하면서 부르는데 지금 말하는 이 직원은요 홈플러스 퇴직하고 나서 지금은 저랑 연락 자주 하는 친한 분이에요. 당시에 과장님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아이고 내 과장님 하면서 달려갔을 텐데 그때 물류 트럭이 와서 물류를 받으면서 검수를 하고 있을 때라서 일부러 대답을 안 했어요. 천천히 검수 물품 체크하면서 있는데 막 계속 불러. 점주님 잠깐 와보라고요 하길래 제가 아이씨 하면서 지금 검수하는 거 안 보여요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저 사람 한 성깔 하는데 검수 끝나고 나면 한바탕 지랄하겠네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검수 마저 하고 물류 올리고 할 거 다 하고 FC한테 가서 네 왜요 하니까 전 당연히 평소에 이 사람의 성격대로라면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막 실실 웃는 거예요. 아이고 점주님 오늘 뭐 매출이 안 나오나 무슨 일 있어요? 라면서 내 기분을 맞추는 거야. 전 그 FC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처음 봐서 속으로 놀랐는데 티는 안 내고 아니에요 무슨 일인데요 하니까 종이를 보여주면서 보니까 지금 삼겹살 행사 주간이 지금 첫날에 20팩밖에 발주 안 하셨던데 40팩으로 가시죠. 빵빵하게 진열해놔 손님들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알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주기 싫더라고요.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왜냐면 신선 제품은 너무 많이 시키면 할인 쳐야 되니까 그 할인만큼의 손해가 점주에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많이 발주했는데 안 팔리면 나만 손해란 말이야. 제가 물어봤죠. 지금 그거 협박이에요? 부탁이에요? 아니 무슨 협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유통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거지. 아니 40팩 발주했는데 안 팔려서 할인 치고 폐기하면은 과장님이 물어줄 거예요? 물어줄 거야? 저도 지들이 하는 행동처럼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면서 했어요. 하니까 정적이 흐르는 거야. 이렇게 멍하니 저를 보고 있는데 그냥 원래대로 20팩 갑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하니까 예 그리고 저거 현수막 삐뚤어졌으니까 다시 거시고요. 네, 캐셔님들 인사교육 잘 시키시고요. 그렇게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그 쓰레기 같았던 지역장한테 들이받은 썰도 바로 이 시기였어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심리학에 상실의 공포를 제가 자극하는 셈이 된 건데 본사 직원들은 점주인 제가 지들은 무서워한다라고 그동안 믿었기에 계속 세게 강하게 무례하게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나 이거 더 이상 할 마음도 없고 그 당시에 제가 가맹점을 그만둬야겠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물론 힘든 것도 있었지만요. 본사가 진짜 양아치 짓을 한 게 많았거든요. 그 해에 설날 특판 매출을 그 당시에 경기도권에서 우리 점포가 1등한 적이 있었어요. 제 지인, 친구들, 동창들, 아빠 회사 직원분들 총 출동해서 연락드리고 싸바싸바해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는데 근데 이 개새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제대로 보상을 안 해준 게 있었거든요. 이것도 자세하게 말하면은 한 20분 정도 이야기할 정도로 복잡한데 그런 생양아치 짓에 환멸 느낀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어차피 계약 만료 1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본사 직원들 와서 부당하게 까불 때마다 할 말 다 해버리자. 그 마인드로 그 사람들 대하니까 진짜 행동이 180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알 수 없는 껄렁껄렁한 말투로 올 때마다 건방 떨면서 쓸데없이 꼬투리 잡고 물류 밀어넣기 하고 발주 명령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싹 없어졌어. 예전에는 점포 올 때마다 알바생한테 캔커피 가져오라고 명령했던 애들이 앞으로 알바생들한테 뭐 시키지 마요 하니까 지들이 이제 웃으면서 커피 사갖고 들어와. 공자는 논어에서 진정한 인간관계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직, 보원, 이덕, 보덕. 이 원망스러운 일에는 단호함으로 갚고 은혜로운 일에는 은혜로 갚아라.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친절은 덕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잘못된 것에는 단호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이직, 보원, 즉 정의로운 대처다. 근데 걔네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잘해준 줄 아세요? 제가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점포가 설날에 특판 매출 1등 했잖아요. 근데 9월 되면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제 6월 달부터 선물 세트 발주해야 되거든요. 그 예전 설날의 매출만큼 제가 일으켜줘야 지들이 가져가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는 내가 그걸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설설 기는 거야 애들이. 이 세상은 원래 제일 무서운 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고 제일 기는 사람이 아쉬울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본사 직원이 내가 가맹점 재계약을 안 하려는 걸 눈치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행동이 좀 막 나가니까 점주님 혹시 올해 지나서 재계약 안 하실 건가요? 아마 본사 윗대가리에서 이 직원한테 시켜서 내 의중을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왜냐면 내가 예전처럼 고분고분 안 하니까 이번 추석에 특판 매출 안 할 것 같으니까. 제 속마음은 이미 재계약 만료였지만 일부러 티 안 냈어요. 제가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본사가 90일에서 180 전에 갱신 여부 물었을 때 가맹점주가 갱신의 거절을 의사표시하면요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해요. 그때는 아직 3월밖에 안 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재계약 여부를 밝힐 필요가 없었거든요. 글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재계약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시죠라고 하길래 제가 정색을 하고 법적으로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알아봤어. 이런 식으로 제가 할 말 다 하고 제 성격대로 행동하고 본사 직원들이 점포 와서
좀만 거슬리게 행동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지랄하니까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고압적이었던 본사 직원들이 또 게다가 높은 직급인 부장 지역장까지 절 대단히 어려운 사람으로 대접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지들이 먼저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재계약 협상 조건도 저에게 유리하게 제시하더라고요. 이 매출에서 가져가는 비율을 조절해주겠다, 인건비 지원도 올려주겠다. 전 그 말을 들어준 척 했는데 유심히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추석에 오지도 않았는데 설날에 특판 경기도 매출 1등 했으니까 또 이번 추석에 그 매출 일으켜주면 자기네들이 대출 대비 몇 %는 꼭 보장해주겠다 약속까지 하는 거야. 아, 저번 설날 때 좀 서운하셨죠? 본사 방침이 그래서 제가 다음 추석에는 책임지고 섭섭치 않게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아 그럼 좀 진작에 챙겨주든가. 저번 설날에 제가 고생한 거 안 보였어요? 그때는 왜 안 챙겨줬는데? 아 또 왜 그러실까? 저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 아 근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건가? 본사 직원이어봤자 그냥 회사 월급쟁이들이지 지들이 뭐 특별하게 잘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지들이 점주 점포 평가는 위치에 있으니까 지들이 뭐라도 됐냐 점주들한테 함부로 대하니까 얼마나 제가 슈퍼을에서 슈퍼갑으로 올라선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언제든 이 관계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태도. 일단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주가 재계약 안 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거든요. 또 다른 가맹점주 구해야지, 또 교육시켜야지, 또 어떤 가맹점주가 올지 모르니 불확실성도 커지지,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픈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들이 아쉬우니까 저한테 잘해주고 나중에는 지역장까지 와서 저한테 밥 사주면서 그동안 서운한 게 많았었죠 라면서 하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올해 지나면 재계약 하실 거죠? 이번 추석 특판은 저번 설날처럼 진행하실 거죠? 라고 하니까 네 뭐 생각해보고요. 힘들기만 하고 뭐 남는 것도 없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해요. 아이 또 왜 그러실까 우리 점주님. 아이 서운한 게 많으시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정확하게 재계약의 의사를 밝힐 때가 돼서 이야기했어요. 저 이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사 애들이 점포에 오지도 않아. 가끔 오더라도 알바생들한테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내 얼굴을 보지도 않더라고요. 야 이제 재계약 안 하니까 이제 인사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젠 지들도 나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 인간관계라는 게 참 이렇게 간사한 게 많습니다. 제가 사연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절 인연이란 말이 있죠. 그럼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거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고 뭐든지 영원한 건 없다.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의리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영원히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거든요. 무례한 직장 상사, 갑질하는 거래처, 무례한 지, 나를 존중하지 않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 그들과의 인연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날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차하면 재계약 안 할 거고 난 언제든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처해진 상황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조했던 마음가짐, 당신이 날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낸다. 이 말이 단단한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값은 오직 나뿐이라는 거. 제 채널이 고민상담 컨텐츠라서 유튜브 댓글, 이메일 DM으로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개씩 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고민상담 요청글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하나하나 답변드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커넥티와 협업해서 제가 지난 수년간 올렸던 수천 개 유튜브 영상, 제가 집필한 모든 책, 그리고 전국 강연장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모든 강연 대본까지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AI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교하고 정말 제가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상담을 해주는데, 이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어서 이전에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상담을 해드렸다면,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걸 학습한 저의 뇌를 풀가동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라 보다 더 디테일하게 전문성 있게 상담이 가능해졌어요. 처음에 고민 상담 시작할 때 무료로 5,000 크레딧을 지급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은 제가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혹시나 답변이 부족할 시에 제가 직접 개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봐도 기가 막히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